자, 모두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아니라 소리 질러! K-팝의 꽃, 공개 방송의 부활을 앞둔 요즘 평화로운 K-팝 세상에 긴장감을 준 심상치 않은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와, 이런 보고서 읽고 공감한 적 처음이. 정확해서 소름 돋아. 차라리 패라. 만말이라 짜증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K-팝 팬들이 술렁이는 걸까? 화제가 된 보고서를 입수해 직접 읽어봤습니다. 제법 멋진 7인조가 고음을 찍고 있을 것만 같은 표지. 표와 그래프 한가득에다 무려 131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정체. 사실 한 증권사에서 올해 K-팝 산업이 성장할 것이란 의견을 담아 작성한 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보고서에 K-팝 팬들이 깜짝 놀란 이유.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 문구 때문인데, K-팝 팬덤 특이점 1. 무보수 크리에이터 집단. 그냥 덕후 일이었던 내가 눈 떠보니 무보수 크리에이터? 영상, 사진, 움짤, 굿즈, 사진전, 사이트까지 덕질을 위해 모든 걸 만드는 팬덤을 무보수 크리에이터 집단이라 정의한 이 보고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팝 팬덤 특이점 2. 아티스트 가치 성장이 공동 목표인 집단. 팬들은 아티스트를 혼자서만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란다. 내가 최애 영업하고 다니던 이유마저 족깔끔하게 정리해버린 이 보고서. 아무래도 전국 무보수 팬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네요. 그럼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용어를 만든 걸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팬덤은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생산해 아티스트의 팬덤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나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전혀 공유받지 못한다고 적어졌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약간 빡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소비 위주의 저도 덕질을 하긴 했지만 저도 나름의 그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활발한 그렇게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제 덕질이 더 풍요롭게 되고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무보수인 거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게 크리에이터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풍부한 경험 덕인지 보고서에서 K-팝 팬덤의 행동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1단계 콘텐츠 감상 단계, 지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2단계 콘텐츠 소비 단계, 유료 콘텐츠에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 응원하고 지지하는 단계, 인터넷 투표, 기부, 생일 광고, 앨범을 수십 장 구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4단계 콘텐츠 생산 단계, 아티스트 응원을 위해서 시간 혹은 돈을 써가면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3단계와 4단계를 통해 신규 팬이 유입되고 아티스트의 팬덤이 커진다고 분석하고 있죠. K-팝 잘 알 애널리스트. 그렇다면 왜 갑자기 K-팝 팬덤을 이렇게 깊고 디테일하게 분석했을까요? 2010년대 엔터 산업이랑 2020년대 엔터 산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엔터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랑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셜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엔터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대가 이제 웹 2.0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3.0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환경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 3.0 같은 경우에는 웹 2.0에서는 그런 플랫폼 중심의 공유 경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웹 3.0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중심. 웹 2.0? 3.0?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를 보통 웹 2.0이라고 부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생각하면 쉬운데 인터넷에 누구나 참여해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말하죠. 올라간 콘텐츠는 이곳저곳에 무한으로 공유되는데 거기서 광고 같은 이런저런 이익이 생깁니다. 그 이익은 크리에이터한테도 가지만 대부분은 플랫폼이 가져가죠. 한마디로 플랫폼이 짱이고 갑인 겁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곧 올 것이라 얘기하는 웹 3.0 시대는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가 중심인 인터넷 환경을 얘기합니다. 유저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유저 것이다. 그러니까 유저한테 수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NFT라는 그런 이제 기술의 도입인 거고. 웹 3.0의 개념에 대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처럼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미지수죠. 그러나 보고서에선 웹 3.0 시대가 정말 오게 된다면 콘텐츠 자체,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 SM 엔터 총괄 프로듀서도 프로슈머의 중요성과 콘텐츠의 가치 상승을 언급했죠.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작하는 1차 콘텐츠의 양은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끊임없이 아티스트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K-팝 팬덤, 즉 무보수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한 겁니다.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IP는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엔터사로 치면 아티스트나 음악, 세계관 등의 콘텐츠를 말하겠죠? 모든 IP가 다 이제 가치가 높게 사실 밸류를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팬덤을 가진 IP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높게 사실 밸류를 쳐줍니다. 팬덤이 유출이 되는 게 가장 엔터사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좀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팬덤의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는 상황.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게 사실 이제 길게 덕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거의 1년 미만으로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생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고수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현생이 덕생을 방해해서 그만둡니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뭔가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거나 3차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팬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팬덤을 지속을 하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무언가가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보고서는 NFT나 다양한 유형의 토큰을 통한 심리적, 경제적 보상을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팬덤은 NFT나 토큰을 소유해 의사결정권을 갖는 등의 심리적 보상과 콘텐츠 생산을 통해 받은 토큰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엔터사는 새로운 디지털 수익 모델 생성과 팬덤의 유지 및 성장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권을 주는 토큰 형태는 실제로 또 다른 팬덤 산업이죠. 스포츠계에서 이미 활용 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엔터사들은 되게 다양하게 신사업들을 좀 도전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덕질의 그런 콘텐츠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분명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밌는 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덕질을 앞으로도 다 같이 하면서 우리 K-팝을 같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K-팝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모든 아이돌 팬들이 행복하게 덕질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